그가 돌아왔습니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대선 이후에 국회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크게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가 팔랑개비 마냥 며칠 만에 바뀔 수가 있느냐. 이정현 의원의 문제 지적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2달 전에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작전 운영 준비를 가속화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 구축을 한다는데 이 대목을 더 쏙 뺐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이거 쏙 뺐습니다. 제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보고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2달 사이에 국방정책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팔랑개비 국방정책을 펼쳐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안보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국방장관을 팔랑개비다라고 매우 다그치는 내용인데 2달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국방부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을 때 역시 국방부가 똑같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정현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2달 전에 비해 지금 보고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면 대한민국은 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북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응징하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이 IRBM이라고 하는 중장거리 발사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드 배치의 조속 운용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응징에 대한 얘기들이 쏙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방부가 이러한 것들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고서의 내용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적하는 건데 이거 이제 국방부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미사일이 발사하고 난 뒤에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제재 이행이라든지 과거로 보면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들보다는 대화를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5개년 장기 집권 로드맵이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발표가 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정확한 지침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이 있으면 그 뒤에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국방부건, 외교부건 뭐 나름대로 그 기조에 맞춰갖고서는 정책이 이양될 것인데 국민들 보기에 약간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일단은 바뀌긴 했어요. 국방부의 표현을 보면 2달 전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전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 조기 구축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쏙 빠졌다.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요. 응징 보복 능력이라는 표현도 쏙 빠졌다. 그런데 국방부 보고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내놓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외교부 성명 비교해 보실까요? 2달 전에는 북한을 향해서 엄중한 위협,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에 우리가 동참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외교부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 정부 출범 후에 엄중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엄중한 도전으로 바뀌었고 징벌적 조치 이런 표현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화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간 건데 정세윤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정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처가 팔랑개비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니 부처가 바뀌는 게 당연한 겁니까? 후자죠. 제가 보기에는 저건 애꿎은 공무원들 잡는 거죠. 영혼 없는 공무원들한테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들어온 다음에 온갖 대창조 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창조 경제까지는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에 창조 국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방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 다 네이밍하면서 붙이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금 정권 교체가 얼마가 안 된 시점에서 아직은 국방안보실장과 이런 것이 정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애꿎은 사람들을 이제 질타하는 듯이 보이고요. 어느 정부에서나 이렇게 그 소위 국정 지표, 국정 과제가 나면 그에 맞춰가지고 다시 세팅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과도기인 상황에서 전 정부의 그 국방부 장관한테 몰아붙이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뭐 국방 정책의 기조 자체가 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데에 따라 가지고 표현을 좀 온건하게 해서 좀 넉넉하게 한 상황에서 보고한 거를 너무 좀 심하게 질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박성규 전 대변인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표정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예. 두 분의 의견, 뭐 김병민 의원이나 정성희 의원 의견 일리가 있지만은 전 정말 많이 다른다는 것이에요. 예. 그 논리 자체가 정치의 논리가 있고 지난번에 주정 얘기했을 때 대통령의 논리가 있고 국방부의 논리가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특히 우리처럼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논리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예. 논리가 달라진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사용하는 용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땅히 질타 당해야 될 일이에요. 국방부는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국방은 자기 자세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언제라도 응징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 논리와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국방부가 또 다른 정부의 부처들이 너무 정치의 논리에 함몰돼 있습니다. 지금 정성희 의원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기대해야죠. 기대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기대해야죠. 자,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FBI 국장 사이에 이른바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트럼프를 이게 탄핵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가고 있어요. 뭡니까? FBI 국장이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진영에서 러시아하고 내통한 의혹이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화났죠. 근데 FBI 국장은 그것만 한 것 아니에요. 대선 기간 동안에는 한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메일 이 문제가 있다. 우리 FBI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기관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정권 교체 몇 차례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있지만 국민의 의식이 정권을 교체한 것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만들고. 이건 공무원 달라져야죠. 이런 모습도 달라지면 안 되죠. 마땅히 질타당해야 하고 공무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희 의원 영혼 없는 공무원 얘기했는데 더 이상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죠. 예. 국민을 의식하는 공무원 돼야죠. 예, 확실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국면에서 2달 전에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외교부의 성명에서 대화 촉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걸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MB 정부 바뀔 때 그때도 정부 부처들 이랬습니까? 사실은 어떤 정부든 다 부처가 이동할 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내일 선거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A안과 B안을 다 만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서울시, 제가 서울시 부시장했지만 그렇죠. 서울시장이 오시훈이 될 경우와 박원순이 될 경우, 예를 들면 나경원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딱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우리 박 대변인에 대해서 말씀 또 논쟁을 하자면 오히려 국방의 문제에 너무 지금 국방부가 지난 정부 동안의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억울한 점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우리가 사드 배치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국방부 내부의 토론이 있었어요. 지금 정부는 너무 당연하죠. 안보가 중요하고 북의 도발에 대해서 강한 국방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토론회라든지 가보면 더 목소리를 못 낸 그 억울함이 사실 이 공무원 안에 사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정부 내에서 다시 국방부 말씀하셨듯이 국방부든 어느 부서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정말 정부의 구성원들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